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특히나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주, 성장주에 해당하는 왼쪽 윗부분은 전부 다 뻘겋죠. 그리고 반대로 가치주들에 해당하는 오른쪽 밑에 부분은 대부분 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많이 내리고 가치주들은 올랐다는 건데 이 이유는 뭐 사실 간단합니다. 기술주가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을 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보자는 그런 심리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기술주, 성장주들에서 돈을 빼서 지금 당장 현재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가치주 쪽으로 돈을 옮긴다는 거죠. 이걸 더 크게 보면은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금 같은 이제 대체 자산,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아예 현금으로 옮겨가는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테슬라는 특히나 다른 기업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정규장에서 7% 이상, 그리고 애프터장에서도 1% 가까이 떨어져서 거의 410달러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제 수익도 단 하루 만에 웬만한 소형차 한 대의 가격이 사라졌습니다. 뭐 주식은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테슬라는 원래 그래요. 오를 때도 제일 많이 오르고요. 내릴 때도 제일 많이 내립니다. 그게 이제 테슬라만의 매력이고요. 근데 그래도 굳이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떨어진 이유를 이제 찾아보자면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일 것입니다. 리스크 오프라 그러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단 떨어져 있자. 그렇게 시장에서 일단 떨어져 있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뭐 임기가 다해가는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린 것과 장기 투자자가 생각하는 5년 후, 10년 후의 주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식시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리스크 오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단기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면서 가격이 내려간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3분기에 차량 인도 수량이 기존 전문 트위터들이 예상했던 14만 3천 대에서 14만 4천 대 정도를 채우지를 못하고 13만 9,300대에 그치면서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였던 13만 7천 대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뭐 크게 악재는 아닌데요. 심지어 역대 최대 인도량이었던 작년 3분기에 9만 7천 대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상치였던 14만 4천 대 정도 인도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생산은 14.5만 대를 했는데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좀 예상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이유는 10월 1일부터 중국 내 테슬라 모델 3의 가격이 10% 인하가 되는 게 예전부터 공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10월이 다가올수록 아무도 안 사겠죠. 당연히 10월 이후에 가격이 내려가고 나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3분기 막판에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거랑 이제 중국에도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그런 국경절이라는 명절이 똑같이 있죠. 그런 두 가지 이유를 포함을 해서 3분기 마지막 열흘 정도를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았고, 또 물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연휴 전에 엄청나게 물류량이 폭등을 하면서 그런 게 이제 다 배송 지연을 일으켜서 중국에서 3분기 마지막 배송량이 줄어들면서 3분기 전체 인도량이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약간 저조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 이제 사람들이 기다렸던 만큼 4분기에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올해 목표치인 50만 대를 넘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중국에서
2030년이 되면 테슬라의 매출이 제로가 될 것이다 라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투매 매물이 나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미국이 현재 중국으로 빠져나가던 데이터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핑계로 중국 기업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틱톡이나 위챗도 못 쓰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자율주행 차들이 미국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 미국 도로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모두 중국으로 갈 텐데 그거를 용인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안 할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도 똑같은 보복 행위를 할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아예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일견 설득력이 있는 듯이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10년 후 상황을 어떻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한 개인의 10년 후 예언이 대체 무슨 근거와 정확성을 가질까요? 근데 그런 아무런 근거도 정확성도 없는 말 한마디를 믿고 잘 투자하고 있던 기업의 주식을 매도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10년 후를 예언한 한 개인의 말만 믿고 매도를 할 정도면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지금도 옵션이죠. 자율주행 없이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자율주행을 빼놓고 판매를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뉴스를 퍼뜨릴 때는 항상 그 반대 포지션을 잡아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요, 사실 어제 나온 것도 아니에요. 9월 29일에 이미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런데 별로 화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끌어올리게 한 거예요. 며칠 전에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는 반응도 안 하다가 갑자기 끌어올리게 한 거에 쫄아서 매도를 한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테슬라가 정말로 중국에서 도태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면,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면 그게 실제로 보일 때 그때 가서 매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몇 배는 높은 가격일 겁니다. 네 번째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S&P 500에 다른 기업이 들어갔다는 뉴스가 퍼지면서 테슬라는 당분간 S&P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건 S&P에 들어갔다고 테슬라가 버는 돈이 1원이라도 오르는 게 아니고요. 못 들어갔다고 해서 1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S&P에 들어가고 말고는 그 자체가 테슬라가 벌어들이는 돈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분들은 그냥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잊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들어가게 되면 뭐 그때 가서 좋아하면 되죠. 네, 끝으로 어제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테슬라의 어제 차트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할 때 엄청나게 개파락해서 시작했다가 그거를 순식간에 끌어올리죠. 그래서 거의 440불 근처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쭉 흘러내려서 415불 근처에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건 애플의 차트예요. 아까 테슬라 차트랑 거의 완전히 똑같죠. 네, 이건 아마존 차트입니다. 똑같죠? 그리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차트인데요. 똑같죠?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제의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조성된 리스크 오프 경향이 특히나 최근 많이 올랐던 기술주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기업이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보이면서 떨어진 거다. 개별적으로 각 기업들의 미래 가치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격 변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는 하락은 언제나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찬스예요. 이럴 때는 공포를 느낄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 기업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변동성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사실 어제 크게 박인 세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별로 떨어지지도 않아서 사지도 못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대기를 해놨었는데 못 샀고요. 근데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어제 하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은 심리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제의 그런 안 좋은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사면 되니까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앞에서도 보셨듯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의한 변동성이기 때문에
절대 공포심 느끼시지 마시고 자기만의 기준 가격과 수량을 정해두시고 그 가격이 오면 기계적으로 사시면 되고요. 안 오면 안 사면 됩니다. 나는 애플, 테슬라를 10% 떨어지면 무조건 살 거야. 그렇게 마음먹으셨던 분들은 그 가격이 오면은 사면 되고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 번에 매수를 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은 절대로 멘탈이 흔들리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